단풍철이 시작이 되는 10월입니다. 네, 올해도 단풍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산을 찾으실 텐데요. 이럴 때가 가장 안전사고가 급증한다고 해요. 그 산악사고 중에서 무려 41%가 가을철에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될 텐데요. 안전한 가을 산행 요령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아, 이거 좋다. 야, 정말 이 가을 막걸리 한 잔과 단풍국이요. 야, 이 찰떡궁합인데. 아이고, 기분 이제 슬슬 좋아지네. 이제 그러면 이제 산구경이나 한번 가볼까? 응? 가자, 산구경. 준비 없이 산행에 나서고 몇 시간 후 슬리퍼를 신고 가더니 바위에 걸려 넘어지고 해가 지자 급격한 추위에 온몸이 덜덜 한눈 팔다가 급기야 낙상 사고까지. 호수씨 말고 호수씨 가. 혜우씨 살려주세요. 이걸 어쩌나 일단은 리포터부터 살려놓고. 등산하기 좋은 계절 10월은 단풍을 만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는다. 덩달아 산에서의 안전사고도 급증하는 시기인데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을 위한 등산 수칙 함께 알아보자. 저기요, 선생님. 선생님, 왜 그러세요? 제가 그 가을 단풍을 보러 왔는데 제대로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뭐가 문제예요? 제가 왜 이렇게 힘들죠, 산행이? 지금 밑에 가보세요. 여기 등산화도 갖춰 신지 않으시고 지금 이 가을철에 이 면티를 입고 면바지를 입고 지금 이 상태로 오신 거잖아요. 날씨가 더워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가을에는 이 바닥하고 정상 부위하고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 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디 볼까요? 등산의 기본인 복장 점검에 나서고 등산화부터 스틱과 모자까지 가을 등산에 알맞게 변신. 네, 선생님의 도움으로 제가 이제 복장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선생님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이 정도면은 완벽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상이요, 그냥 체온 유지 그냥 저희가 뭐 점퍼, 가벼운 점퍼 입고 가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특별한 소재가 필요한 겁니까? 그 여름철에는 면옷을 많이 선호하는데요. 지금 이 시기부터 겨울철까지는 그 면옷을 입게 되면 그 죽음의 언던이라 그래요. 면 소재는 땀을 흡수를 해서 그대로 품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젖은 옷이 내 몸을 싸고 있으면 계속 체온을 뺏기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 통풍이 잘 되고 빨리 그 마를 수 있는 그런 소재의 옷을 입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스틱은요, 이제 저처럼 산을 잘 타는 친구들은 별 필요가 없거든요. 그 장거리 산행을 하시다 보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코스가 뭐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면 그 자기 체중의 한 30% 이상을 감소를 해줍니다. 그래서 무릎에 오는 무리가 덜하겠죠. 여기 보시면 자 고리에다가 아래쪽에서 위로 손을 집어넣어서 가볍게 손 바닥으로 누른다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잡아주시면 돼요. 가볍게. 그럼 선생님 말씀대로면 경사도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지는데 오르막을 할 때는 조금 90도 정도로, 그리고 내려올 때는 경사에 따라서 더 스틱을 길게 뽑아서 자기 키에 맞춰서 안전하게 지탱을 할 수 있게 만들면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짜잔. 자, 저희가 안전한 가을 산행을 위해서 복장도 갖췄고요. 또 선생님 말씀대로 안전한 또 코스를 위해서 지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안전한 가을 산행 지금 한번 시작해 볼까요? 출발하시죠. 가시죠. 등산 수칙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배낭은 낙상 시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벨트는 꼭 채우고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서 해지기 2시간 전에는 마치도록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여유 있게 계획된 산행. 근데 이 산행 시 가장 어떤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고가 그 무리한 산행 때문에 그 자신의 체력에 맞지 않게 좀 난이도가 높은 곳을 오른다거나 그래서 이제 그 탈진이나 뭐 무릎 통증이나 뭐 발목 연자나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죠. 그럼 어떤 점을 좀 저희가 좀 유의를 해서 산행하는 게 가장 안전적인 산행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자신에 맞는 그 코스를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안전장비를 갖추고 조금 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천천히 경관도 즐기시면서 그렇게 천천히 산행을 하면 네.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좀 안타깝게 너무 굉장히 급하세요. 네. 정상 올라가는 그 목적만 가지고 산행을 맞아요.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렇게 이제 무리가 경치가 많이 오는 아름다운데. 네. 저희는 오늘 천천히 가시죠. 천천히 한번 가시죠. 안전하게 천천히. 가을 산행에서 일어나기 쉬운 사고 유형 무엇이 있을까? 등산 중에 그 휴대폰 통화를 하시는데 가시다 보면 정신이 산만하기 때문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낙상을 할 수도 있고 어디에 뭐 부딪힌다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탐방객들이 그 출발 전에 옷을 입고 많이 출발하시는데 그 반대로 해보세요. 옷을 가볍게 입으시고 자켓은 벗고 움직이면 열이 발산되기 때문에 반드시 쉬는 자리에서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때 보온옷을 입어주시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잘 어울리네요.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갑자기 사전 준비 없이 무리한 산행을 해서 심장에 무리가 온 경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산행 전에 내 몸을 풀어주는 역할을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산행 전 준비 운동을 한다든지 충분히 몸을 풀어주고 산행을 하게 되면 이런 사고는 굉장히 감소를 시킬 수가 있죠. 음주 산행을 하시게 되면 저게 일단은 문제예요, 사실은. 그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몸도 둔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위험 요소하고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은 거죠. 정확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낙상이라든지 뭐 어디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그런 사고가 굉장히 바로 이어지는 거죠. 가볍게 시작한 등산,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부디 조심 또 조심.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팁을 준다면 어떤 팁이 있을까요?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희 국립공원에서는 그 탐방로를 등급별로 나눠서 5가지 등급을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을 하셔서 산행을 하시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 한 가지는 그 국립공원 안전산행 그 앱을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방로를 벗어나게 되면 신호음이 울려서 탐방로를 정확하게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내가 조난을 당해서 길을 못 찾거나 할 때 버튼 하나만 누르게 되면 조난 신고가 바로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조대를 꾸려서 바로 신속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앱이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셔서 정말로 진짜 그 안전 산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가을 산행 안전수칙 지키고 즐거운 산행하세요. 그렇죠. 네. 가을 산행은 겨울산 가는 것처럼 준비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만큼 이 가을산은 산속의 일교차도 크고요. 또 일조가 짧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산행에 앞서서 꼼꼼한 준비가 필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국립공원에서 이 버섯이나 열매를 불법으로 채취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등산로를 벗어나서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은요, 자연도 훼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안전사고 위험도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곳에서 몰래 채취하다가 뭐 낙상사고나 아니면 뱀에 물릴 수도 있고요. 이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가 쉬운데요. 그리고 또 더 문제가 되는 게 사고가 나도 빨리 대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참고로 설악산은 10월 18일에 단풍이 절정을 네. 이룬다고 하니까요. 계획 잘 짜서 가을산 한번 꼭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생방송